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박선원 의원하고.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이번 그 당대표 선거 결과가 제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김민석 대표의 문제인식 일단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영상으로 보고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에 다 우리 당원들께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초반에 한 7% 밀리면은 아마 이길 것이다. 예. 제가 말씀드렸고 호남에서 많이 이길 텐데 혹시라도 변수가 없을까 생각하면서도 거기는 잘하면은 그냥 변수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심으로는 서울 경기에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걱정 있었죠.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변수가. 옛날에 그 이낙연 그때 때, 마지막 그것 예. 때문에 제가 예. 이게 참 되게 찝찝했는데 예. 어제 제가 사실은 저녁 내내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예. 이게 등골이 서늘하다는 게 그런 건데 지나고 나도 진짜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럼요. 예. 이게 표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상식으로 생각해서 서울에서 1등 나올 이유가 없는 분이 1등이 나고 네. 1, 2, 3등을 다 그런 하나의 색깔이 네. 하고 그게 너무 이상해서 네. 저는 사실은 한 6, 7천 표 이상이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표가 그렇죠. 1, 2, 3등인데 굉장히 붙었어요. 3분의 1씩 거의 정확하게 배분된 표인데요. 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나오려면은 겉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 권리 당원들, 또 각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 예. 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야 돼요.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근데 거의 특별히 잡힌 게 없었거든요. 아예 안 국민의힘에서. 잡히는 몰표여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사실은 저희가 내부 분석이 맞았는데 아마 정 후보 쪽에서는 희망회로를 많이 돌린 것 같은데 예, 거기 그랬던 이제 것 같아요. 여론조사하는 박시영 TV 이런 데서도 예. 호남도 박빙 내지는 이긴다까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예. 했는데 예, 여론조사 실제로는 끝까지 저희는 그랬죠. 충청, 불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다 비교적 저희는 예상한 대로 맞았어요. 네. 근데 호남도 계속해서 저희가 20에서 25% 이상 리드하는 걸로 나왔고 서울도 최근이 흐름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한 5에서 7% 정도 리드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야 정상인 거죠. 추세상으로는.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를 제가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긴장도 했고요. 미스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그런데 네, 그나마 저는 좀 막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나마 밖으로 예. 막은 건데 저는 최고위원들 그걸 보니까 그냥 김민석 정책대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뭉그러질 수 있는 건데 네.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네. 훨씬 구체적으로 이게 분할된 게. 구체적으로 이상하구나 네. 하는 생각이 아마 별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를 그러니까 주셨어요. 10만 5천에서 10만 1천으로 3명이 쫙 거의 정확하게 네. 변동분할된 현상을 보면서 자, 이건 오늘 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그 행사장으로 전당대회장으로 이제 그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동을 하면서 나눈 대화예요. 예.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그 예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 호남까지 개표된 결과가 있고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복만삼님 역시 빵동기라서 그런지 문제인식과 생각이 거의 일치하네요. 그리고 예측도 거의 일치했죠. 김민석 대표가 예측하기를 서울하고 경기에서 한 5에서 7% 정도 이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한 6, 7천 표 정도가 이상하다, 잡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저도 서울 경기 그 예측을 할 때 5에서 8% 정도 이기지 않겠느냐, 5% 이상 김민석 대표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과 나오고 저도 벙쪘어요. 이기긴 이겼지만 일단 벙찌는 거고 그 결과가 결국은 최고위원 투표 결과로 이어졌잖아. 최고위원 투표 결과는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15, 15, 15로 이렇게 나눠지냐고. 마치 자를 대고 자른 듯이. 아니, 최민희 15, 이성윤 15, 그 다음에 한민수 15, 이렇게 나왔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잖아, 이거는. 당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짜고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그 수십만 명이 되는 당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게다가 서울에서 이성윤이 1위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전북에서 1위 한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어쨌건 뭐 전북이 지역구인데, 전북에 있는 당원들이 좀 찍어줬겠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서 이성윤이 1위를 하냐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전혀. 오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 이성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성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성윤이 이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민수를. 그런데 한민수하고 이성윤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없어요.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득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성윤 득표는 저기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건. 그래서 무조건 이게 무슨 불순 세력이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든지 여론조사 값을 조작을 했다든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깨름직하잖아, 일단. 그죠? 심지어 지금 당대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최고위원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혹이 있으면 그걸 깨끗이 털어내야지. 아니, 검증을 해서 잘못된 게 없잖아요. 잘못된 게 없잖아, 검증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 깨끗해. 근데 어쩌다 보니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 그거를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굳이 검증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깨끗한 상황이면 오히려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논란, 의혹거리를 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천지 개입 문제, 이거는 당대표 선거 결과하고 상관없이 지금 오랫동안 민주당에 신천지 개입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 지금. 2022년부터 의심스럽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됐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됐고, 그럼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나오면은 해소를 해야지, 이거를. 깔끔하게 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김민석 당대표가 일단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당 안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낭비잖아. 정력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몇 년째 1년 내내 신천지, 통일교, 유령당원, 이중당적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이 소모적인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깔끔하게 털고 가야지, 이제.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는 어쨌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나 한민수, 이성윤 의원도 본인들이 깔끔하면, 깨끗하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그죠? 이런 검증 과정 자체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관여가 안 돼 있으면은. 자, 그리고 오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김민석 후보하고 박선원 의원이 재밌는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오늘 완전히 쐐기를 받고 가려고, 이 로파리 문제는 쐐기를 받고 가려고 이 영상을 웬만하면 이제 안 싸우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해요. 이번에 이제 박시영이 큰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이게 박시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났던데, 유튜버 지금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개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잠깐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여론조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의원 투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여러 번 말씀 나오시는데 룩북이
잠깐만, 무슨 교수? 종로 김 교수. 이분 이상한 분이네. 저하고 우리 박전원 후보님이 신천지 포섭이 됐다고요? 저는 우리 부평 인천에서 가장 큰 조안 장로교회 다닙니다. 아니 근데 좀 특이하네. 그냥 그래서 막 고발하라고들 그러시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하면은 참 이게 이제는 고발 안 하기도 그렇고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이분 왜 이상한 분이네. 정신세계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록봉기에서 종로로 바꿨죠. 록봉기 김 교수에서 네. 종로 김 교수.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이제 너무 나쁜 것 같아서 이렇게 예.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식의 문화를 척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네. 하고요. 일단 자, 이제 됐죠? 제가 뭐 이유 없이 까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아니, 오죽하면 저기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저 언급을 하겠어요, 당대표가. 그래서 저는 친명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 와가지고 왜 같은 친명끼리 싸우냐. 뭐 이런 얘기를 댓글창에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김민석이 신천지라는데. 저도 신천지라고 그러대? 거기 그 로파리들 모여가지고. 본인이 뭐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채팅창에서 그러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다 차단을 시키든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박선원도 신천지, 김민석도 신천지, 최한욱도 신천지. 아니 어떤 미친놈은 여러분 저한테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되면은 오늘 17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저 방송하면 안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제가 18일 날 야반 도주를 한대요. 투자자들 돈을 제가 이제 그 띄어먹고 야반 도주를 한대. 제가 18일 내일이야. 내일 저 도망갑니다 여러분. 내일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가평에 제가 리조트를 만들어요. 그죠? 그거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제가 가평에다가 이제 김민석을 등에 업고 김민석이라는 백으로 가평에 이제 거대 리조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서 김민석 당대표 쫓아다니고 있어 이 새끼들이. 아니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저는. 아니 그따위 방송을 해놓고 지가 뭐 친명인 것처럼 약 팔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 방송 가서 쳐보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는데 저는 친명이라고 안 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 차단하고 욕하고 쫓아내고 팔이라고 그러는 거야. 로팔이라고. 그 사람 자체로 안 본다. 걔네들이 뭐 욕하고 여기 와가지고 구독 취소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인간들이 아닌데 왜 방송을 봐? 그래서 별별 진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사기치고 그게 가짜뉴스인지 사실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댓글 쓰고 다니면서 같이 나락으로 가고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도 뭐 롯봉기 그 김교주, 종로 김교주죠 지금. 종로 김교주는 이제 고발 조치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법적인 조치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랬지만은 유튜버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김민석 대표예요. 김민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 가짜뉴스 징벌법으로 처벌을 하면은 아마 빌딩 하나 사지 않을까 싶어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박시영이니 시사타파니 그 다음에 뭐 새날 송작가 뭐 많아. 2분 뉴스 3분 카레 이런 애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다 법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박시영만 잡아서는 안 돼. 그냥 빌딩 하나 올립시다 광화문에다가. 김민석 빌딩. 그거 뭐 10배씩 10억씩 받으면 얼마야 이게 몇 군데인데 한 몇백 개 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가짜뉴스 만들어갖고 퍼뜨리는 인간들이. 그래서 당에서 아까 신천지 문제 이게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요, 신천지 문제가 유튜버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좀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튜버하고
신천지하고도 분명히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그 상상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예컨대 비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채널들은 엉뚱한 데서 저는 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보니까 저도 뭐 동접이 만만치 않잖아. 유튜브를 해보니까 대충 유튜브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되는데, 그 상식 밖에 이런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지.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게 신천지와 유튜브가 유착돼 있을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튜버들 지금 가짜뉴스 퍼뜨리는 문제도 김민석 당대표가 좀 들여다보시고 좀 해결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유튜버들끼리 싸우니까, 제가 유튜브 정화를 한답시고 몇 년 동안 엄청 싸웠는데, 이게 유튜버들끼리 싸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시청자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걸로 오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높봉기를 제가 질투를 한대요. 아니 그러고들 앉아있어 이 정신병자들이. 제가 뭐 그 김교주가 부러워가지고 김교주를 까는 거래.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BTS가 강병철과 삼태기를 부러워합니까? 아니 그러고들 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유튜버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니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가. 그래서 유튜버들끼리 그냥 밥그릇 싸움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 모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당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아니 저는 뭐 이게 별것도 없어요. 가짜뉴스만 처벌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소리를 하건 자기들 마음인데 가짜뉴스는 하지 말라는 거지. 가짜뉴스는 퍼뜨리지 말아라. 제가 지적을 하는 문제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생긴 게 뭐 이상하다, 뭐 생긴 게 무슨 박수부당 같다, 뭐 이렇게까지는 않잖아 제가. 다 무슨 가짜뉴스 퍼뜨린다든지 확인 안 된 걸 기정사실인양 해가지고 시청자들 현혹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돈 뜯는다든지. 돈 뜯는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잖아. 뭐 뻑하면 무슨 뭐 변호사비 달라, 뻑하면 무슨 모금해달라. 심지어는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감옥 가놓고, 음주운전해서 감옥 가놓고 와 무슨 독립투사가 됐어. 아니 음주운전 한 사람 옥바라지를 시민들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에서 좀 나서가지고 제3자가 해결해줘야 된다. 유튜버들끼리 싸우면은 결국은 이제 밥그릇 싸움하는 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정신 차리세요 여기. 그 롯봉기 뭐 김교준지 거기 방송에서 간혹 여기 와가지고 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보하러 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금 명팔이 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니야. 지금 김민석한테 고발당한다는 사람이 그게 친명 방송입니까 여러분? 닦아놓고. 아니 오죽하면 김민석 당대표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친명이라고 가가지고 떠받들고 앉아서 그 방송을 쳐보고 있는 그 정신세계는 도대체, 저는 그거는 털레반보다 더 한심하다고 봐. 아니 털레반들은 지들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지지하는 것 뿐이잖아.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러지. 아니 털레반들은 정청래가 좋으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고, 김어준이 좋으니까 김어준을 지지하는 거잖아. 근데 친명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김민석을 까고 있는 방송을 가가지고 보고 앉아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